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채소 할인 쿠폰 발행을 추진합니다. 할인율은 최대 20%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오늘부터 열흘 동안 농협에서 호우 피해 농가의 농산물 판매 행사도 개최합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장덕수 기자, 어디서 쓸 수 있고 할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주요 잎채소류를 살 때 쓸 수 있는 쿠폰으로 할인율은 최대 20%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할인 한도는 한 사람당 10,000원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알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쿠폰의 경우 정부가 정확한 시행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 열리는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자세한 시행 시기와 전체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추의 경우 이미 정부 비축 물량, 농협 출하 조절 시설 물량 등을 필요할 때마다 하루 50톤에서 100톤씩 방출하고 있는데 무도 가격 불안이 나타나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거라고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애호박과 가지, 오이도 농협 계약 재배 물량의 조기 출하를 정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늘부터 열흘 동안 농협에서 호우 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특별 행사를 개최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응에 나선 건 집중호우로 농축산물 수급이나 물가에 불안이 감지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집계한 농산물 가격 상승률을 보면 5월엔 1년 전보다 0.5% 하락, 6월에는 0.5% 상승을 기록했으나 7월 들어 4.9% 올라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8월 사정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이 밖에 일자리 창출 방안과 K서비스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집중호우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댐 관리 문제입니다. 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용담댐 방류로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 등 4개 지역 군수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 항의했습니다. 먼저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집중호우 때 용담댐은 급격히 방류량을 늘려 초당 3천여 톤을 내보냈습니다. 댐 하류 지역인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 옥천, 전북 무주 등 4개 지역 39개 마을이 물에 잠겨 주택 221가구와 농경지 678헥타르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담댐에서 일개보만 봤어도 한 일주일 전부터 1,500톤, 2,000톤씩 내렸으면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왜 이런 피해를 고통을 당합니까? 안 당하죠. 피해를 입은 4개 지역 군수들이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 항의했습니다. 이건 재해가 아니고 인재라고 판단을 저희들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큰 비에 앞서 댐에서 미리 물을 빼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 저수율이 이미 홍수기 제한 수위에 도달했는데도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7일에서야 방류량을 갑자기 늘린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하라고 수자원공사에 요구했습니다. 사전에 그 댐을 비워놨으면 이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욕심을 부리고 물을 가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재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제한 수위 초과 운영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안 찍었기 때문에 피해가 났다라는 거하고는 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4개군은 피해 대책반을 구성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이처럼 이번 집중호우 시 댐 수위 조절에 문제가 없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물을 미리 내보내 저수위를 낮췄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중호우 당시 댐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한 건 지난 7일과 8일 사이 폭우 전 댐들의 수위를 살펴봤습니다. 홍수기에는 댐마다 별도의 제한 수위를 운영하는데 섬진강댐과 합천댐 수위는 각각 이보다 3m, 0.8m 낮았습니다.
하지만 용담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어 댐이 견딜 수 있는 최대치인 계획 홍수위에 근접한 수준으로 물이 차 있었습니다. 용담댐의 경우 사전 수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방류량을 좀 더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그런 민원하고 그다음에 7월 말에 장마가 종료된다는 그런 예보를 가졌기 때문이죠. 이후 예보를 훌쩍 뛰어넘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댐 수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8일 오후 세 곳 모두 방류량을 급격히 늘립니다. 댐의 안전이 위협받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사실상 이것은 뭐 국가 재난 수준이기 때문에 댐 안전만큼은 절대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될 기준입니다. 용담댐은 초당 2,900톤, 섬진강댐 1,800톤, 합천댐 2,600톤을 방류했지만 댐 운영상 최대치로 방류할 수 있는 양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과 합천댐의 경우 방류된 물이 하류에 닿기 전에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기록적인 긴 장마와 폭우가 침수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만들어진 댐 기준이 이례적인 폭우 발생 시에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기후 변화를 따라서 이 댐의 운영 방식도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한 수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번 수해의 원인을 밝히는 데 수위 조절 실패 등 댐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갈수록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는 추세에 맞춰 홍수 대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산사태 관리와 예방 정책에도 문제점이 적질 않았습니다. 주민 5명이 산사태로 숨진 전남 곡성의 경우 산사태 발생 전 현장 점검이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문제점 송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엿새 전 산사태로 주민 5명이 숨진 전남 곡성의 성덕마을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원래 주택이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토사와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면서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의 원인으로 마을 뒷산과 인접한 15번 국도 확장 공사를 지목합니다. 도로 주변부 지반이 90도 가까이 내려앉은 게 확연하게 보이고 흙과 공사 구조물들이 마을 주변까지 굴러 내려왔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계곡부는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내려올 일은 아닌데 콘크리트 구조물의 무게에 의해서 슬라이딩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BS 취재 결과 곡성구는 이번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한 차례 현장 점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예방단원이 안 그래도 그 사고 있기 전에도 근처를 예찰을 했는데 그때도 크게 그런 건 없었다고.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산사태 예방단. 취재진 확인 결과 5명 모두 곡성군 주민들로 구성됐고 산사태와 관련해 이렇다 할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분들은 다 산림 전문가로 이루어진 분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 취약적인 곳은 더 보고 또 주변에 또 둘러보고 하는 식으로 예찰을 하는 것이죠. 곡성군은 사고가 난 장소가 산사태 위험 5등급, 즉 매우 낮음으로 지정돼 주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이 등급은 도로 확장 공사 전에 매겨진 것이었습니다. 전체가 완전히 마치 지진 때 지반이 내려앉는 것처럼 터지면서 마을까지 치고 내려왔는데 여기는 뭐 제론의 여지가 없이 현장에서 모든 것이 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비전문 인력이 형식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는 이런 사정은 곡성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사태를 통합 관리하고 예방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낙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과 전남, 충남 지역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함께 시군 단위가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정창화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의 첫 방문지는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였습니다. 직접 보니까 얼마나 이제 피해가 큰지 또 그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나 주민들께서 얼마나 상심을 크게 받고 있을지 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문 대통령은 빠른 지원이 가장 중요한 걸 실감했다며 속도 있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가축 피해가 컸던 전남 구례를 찾았고 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소들이 얼추 50%가 좀 폐사되었습니다. 폐사.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나 농사 짓는 분들은 그 오랜 동안 노력이 일순간에 탁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참 참담할 텐데. 마지막 방문지인 천안에서도 안타까운 피해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이례적으로 경남과 전남, 충남까지 3곳을 하루에 방문한 문 대통령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관련 보고도 이동 중에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특별 재난 지역을 추가 지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시군이 안 되면 읍면동으로 세부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휴식시설을 배려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복구활동에 최대한 누를 끼치지 말자는 취지에서 의전을 최소화하고 전용차가 아닌 KTX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어제 하루 이동거리만 767km, 왕복 9시간이 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정부 여당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재난지원금을 2배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하고 나중에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우선 25년 동안 그대로였던 재난지원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난으로 사망했을 때 지원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 피해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지원금도 인상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망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시키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복구비가 부족할 수 있다며 4차 추경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용재원으로 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결과 4차 추경은 일단 유보하고 나중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과 기금으로도 부족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결론 내리는 것은 섣부르지만 현재로서는 이 예비비가 소모되지 않을 걸로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예비비 등이 2조 8천억 원가량. 여기에 지방정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합치면 가용자원이 7조 원가량 될 걸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제방을 쌓는 등 항구적인 복구 작업은 오래 걸리는 만큼 추경이 아닌 내년 본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뤄진 뒤 추경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교회와 시장, 학교에 이어서 패스트푸드점 종사자 모임까지 산발적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서울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과 관련해선 모두 11명이 확진되는데요. 정부는 추석 명절과 가을철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이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롯데리아 분자역점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지난 6일 서울 각지의 롯데리아 점포 직원 10명이 이곳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근처에 있는 족발집으로 옮겨 식사를 했고 이후엔 치킨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때 인원이 더 늘어 모두 1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중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현재까지 최소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장시간 회식을 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대응반이 출동해 해당 보건소와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 상가는 임시 폐쇄 조치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선 고교생들의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대지고등학교에선 1학년 같은 반 학생 2명이, 인근의 죽정고등학교에서도 1학년 학생 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 5명은 친구 사이로 지난 주말 PC방과 영화관, 노래방 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학교는 즉시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고양시 반석교회를 거쳐 어린이집과 남대문 시장으로 전파된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도 확진자 1명이 늘어났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남대문 시장 상인의 가족으로 누적 확진자는 34명이 됐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가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결혼식장 뷔페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장례식장도 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되고 QR코드 전자출입 명부가 도입됩니다. 결혼식장에 대해서도 전자출입 명부 권고, 방역수칙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고 축의금 온라인 송부와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 등 생활방역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보수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는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재차 경신하며 2,45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1% 넘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7.37포인트 상승한 2,449.72에 코스닥은 12.12포인트 오른 857.7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물가 강세와 코로나19 통제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2분기 호실적과 해외 매출 성장세에 힘입어 오르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임박할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여행 재개 기대감과 면세점 매출 증가 전망에 화장품주가 줄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신풍제약은 MSCI 코리아 스탠다드 지수에 새로 편입된다는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2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진 수업 진도를 맞추기 위해 여름방학을 단축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어린이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합니다. 수업이 끝나자 일제히 달려가 물통을 들고 물을 마십니다. 교정 한편에는 아이들이 잠시라도 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물안개 분사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예년이면 여름방학이 시작됐을 시기지만 올해는 늦어진 수업 진도를 맞추기 위해 지금도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1시간 45분이던 수업 시간을 35분으로 단축해 본래 오전 4교시였던 수업을 5교시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이 짧아지면서 선생님의 수업 진행 속도가 빨라져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授業時間が早くて結構書くスピードも速いから結構難しい教科とかだと大変。 또 쉬는 시간도 5분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매시간 복도에서 손을 씻고 열사병을 막기 위해 물을 마시다 보면 이마저도 금세 지나갑니다. 떠들썩하던 금융의 도시 런던이 코로나19로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던 런던 중심가는 텅 빈 모습입니다. 복잡한 교통과 시끄러운 소리 속에 분출하던 에너지는 사라졌습니다. There'll be tumbleweed running through here. It'll be like a ghost town. 마이클과 아가타 부부는 여러 달 동안 집에서 근무하다가 아예 시골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Yeah, and you can definitely get a huge garden in our price range, so that's good. 런던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17세기에는 흑사병으로 런던 인구의 25%가 사망하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불확실한 미래를 맞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자들은 런던이 가진 문화와 금융 중심지로서의 힘 덕분에 결국 사람들을 끌어들여 번영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큰 규모의 미군 철수 계획이 발표되면서 독일의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 등에 현재 주둔 중인 미군은 34,500명. 이들 중 12,000명을 철수하겠다고 최근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바이에른주의 소도시 필제크,
미군 4,500명 외에 10,000명 가까운 미군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떠난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충격이 큽니다. Die ganze Umgebung, die Wirtschaft, die Geschäfte, was halt alles die Amerikaner mitbenutzt haben, wie wir auch. 냉전 시대 동서독 국경에 감시 임무를 했던 미군은 주둔 이후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50% sind amerikanische Kunden bei uns, lassen viel Geld hier. Es wäre wirklich ganz, ganz schlimm für uns. 독일 정부는 경제 지원책 마련에 나섰지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크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Für uns spielen manche mit Fußball, Amerikaner und so weiter. Das wäre schon schade, wenn die gehen würden. 오랜 우정을 뒤로한 채 떠나야 하는 상황 앞에 주민들도 미군들도 크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동부에 위치한 후베이성 션농자는 생물 다양성이 잘 보존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요즘 한때 멸종위기에 처했던 중국 꿀벌이 만들어낸 꿀 채취가 한창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수많은 벌통이 줄지어 매달려 있습니다. 양봉 농민 주수진 씨는 몸에 밧줄을 묶고 10여 미터나 되는 절벽을 타고 내려오며 꿀을 채취합니다. 放在这个岩壁上，它的出去采蜜它方便，它可以从上面飞到下面去。因为这块蜜源的话都在你看这个周边。 절벽에 벌통을 놓아두면 습기와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흑곰과 담비 같은 야생동물이 꿀을 훔쳐먹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션농자는 좋은 기후 조건과 독특한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 중국 꿀벌의 좋은 서식지로 인식돼 왔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벌에게 꿀을 제공하는 흠밀 식물이 천여 종에 달해 꿀벌 서식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른바 목포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 정재우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 목포시의 구도심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이 지역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목포시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이후 이 일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명의로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비공개 자료로 부동산을 매입한 건 부패방지법, 조카 등의 명의를 내세운 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며 손 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이 입수한 사업계획서를 업무상 비밀 자료로 인정하며 이를 통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카 명의의 부동산 매매 대금과 취등록세를 손 의원 본인이 부담했다는 점을 들어 이는 명의신탁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건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 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 부동산을 딸 명의로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손 전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면서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우리가 이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면 돼요. 이 결과는. 앞서 손 전 의원은 차명부동산으로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미 대선 소식입니다. 해리스 상원 의원의 부통령 후보 지명으로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나란히 회견에 나와 맞불을 놨습니다. 김은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이 해리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지 22분 만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광고입니다. Kamala Harris ran for president by rushing to the radical left. 해리스 의원은 극단적 좌파다. 능력 없는 바이든이 주도권을 해리스에게 넘길 것이라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정치 광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평소와 달리 펜스 부통령과 함께 회견에 나왔습니다. 학교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인데 다분히 오늘 예정된 바이든 해리스 후보의 첫 동반 회견을 의식한 행보입니다. And the concept of every other day seems a little ridiculous, right? If you're going to do it, you do it. You ready to go to work? Oh my God, I'm so ready to go to work.
해리스 의원에게 부통령 후보직을 제안하는 현장을 담은 바이든의 정치 광고입니다. 역경을 극복한 흑인 여성의 삶을 해리스 의원이 직접 담담히 풀어갑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합니다. 그리고 후보 지명 하루 만에 바이든 해리스 동반 회견이 열렸습니다. Donald Trump has already started his attacks, calling Kamala, quote, nasty, whining about how she is, quote, mean to his appointees. It's no surprise, because whining is what Donald Trump does best. 해리스 의원의 부통령 후보 지명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미 대선전이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유세가 불가능한 상황. 양측이 동반 회견으로 맞붙으면서 일단 신경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험악한 정치 광고와 말폭탄, 선명한 정책 대결과는 아직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 의원이 식당 종업원 2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발 성추행 의혹이 또다시 불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A 부산시 의원이 그젯밤 식당 종업원 2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겁니다. 식당 종업원들은 모두 피해자 진술을 마친 상태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고돈 전 시장 사건에 이은 권력형 성추행과 갑질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A씨 의원이 그젯밤 여성 종업원 2명에게 옆에 앉을 것을 강요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8월 5일 밤에도 성추행이 있었다며 A씨 의원이 여종업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CCTV 캡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1에 대해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바로 옆에는 피해자 1의 자녀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이에 대해 A씨 의원은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것이며 그젯밤에는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있으면서 좀 잘 도와드릴게. 장사 좀 잘하시라고 격려하면서 어깨를 툭툭 짚지. 네.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해당 시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넘어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또 윤리심판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진상조사를 벌여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장마가 주춤한 사이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에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강릉이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 전라도 내륙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려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나 돼야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면서 중부지방도 장마철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또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어 최고 2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